자, 박영선 오세훈 토론 한번 볼까요? 지금 월요일도 토론을 MBC에서 했고 화요일 날은 KBS, MBC 공동 주최로 하고요. 오늘이네요. 네. 다음에 또 JTBC가 단독으로 하는 토론이 또 있습니다. 근데 토론 총평 어떻게 보셨습니까? 토론 총평. 저는 처음엔 너무 재수 없는 거예요. 솔직히 말해서 막 턱 이렇게 들고 막 실실거리는 게 이게 뭐 토론을 하러 나온 건지 아니면 뭔가 여유로운 척을 하러 나온 건지 싶었는데 보면은 그 뭐 강남인 비강남인 뭐 그다음에 뭐 고루고루 막 그런 표정이라든지 이런 게 결국에는 역풍 많이 맞은 걸 보면서 특히 청년들도 많이 분노했거든요. 이따 2030에 대해서 뭐 찢어놨다 이런 언플에 대해서 좀 이따 더 말씀드리겠지만 아무튼 저들이 그 오죽 급해졌나 싶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. 저는. 전반적인 흐름이 초반에 내곡동 이야기가 이제 막 단독이 쏟아지고 그러는 상황에 토론이 시작된 거예요. 오세훈이 불안불안해하는 게 그냥 보이더라고. 그러니까 이게 박영선 후보가 그거를 계속 찌를까봐 이거 계속 불안불안해하고 그런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면 중간에 말 자르고 들어가서 계속해서 자기 말을 하는 이런 방식으로 그러다가 중반 지나면서 그 주제 키워드 토론으로 넘어가니까 그때서야 안도의 한숨 쉬는 게 딱 보이는 거예요. 와, 이 사람 굉장히 긴장하고 나왔구나 이런 게 눈에 확 보이더라고요. 그중에 대표적인 게 그거 아니었어요? 오세훈이 첫 출정식 하면서 뭐 그 다음에 구로 가가지고 구로가 박영선 후보가 네. 있던 지역구인데 여기 이렇게 발전 못 시켜놓은 거에 대해서 막 비판했던 거거든요. 어제 진실이 나왔지. 네, 가리봉 재개발. 네. 네. 거기에 대해서 박영선 후보가 의원일 때 오세훈 시장을 계속 만나려고 했으나 3번이나 요구했으나 거절했다 이런 거 아니에요. 근데 거기에서 이제 그 정지 화면이 나온 거죠. 거기서. 그러니까 왜 가리봉 재개발이 안 됐는지 아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국회의원이 열심히 안 하지 않았냐 이러니까 그때 시장이 누구였죠?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때 오세훈 자각을 한 거야. 후보가 정지 장면. 그때 오세훈과 지금 방송사고인 오세훈 다른 사람일 수도 있어요. 지금 우리가 헷갈릴 수 있는데 그때 오세훈과 다른 사람일 수 있어. 아. 진짜 방송사고인 줄 알았어요 그때. 그 정지 화면. 네, 정지 화면. 말을 못하고. 네, 그냥 가만히 뭐. 사실 이거 비열한 거지. 사실은 비열한 거죠. 만약에 오세훈 논리대로라고 하면은 그 지역구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그 지역을 다 발전시킨다면 시장은 필요가 없는 자리예요. 그때 박영선 의원 정말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거든요. 근데 3번이나 면담 요청을 했는데 안 만나줬다는 거 아닙니까? 그랬더니 그게 70군데인가 뭐 700군데인가 되는데 70군데 어떻게 70군데? 국회의원. 예, 국회의원 700명을 다 만나냐고 어떻게. 700명이 아닌데. 아니 그러니까 왜 700명인지 그래서 그게 의문이었어요. 처음에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. 뭐 700명이 뭐 그래서 왜 700명이라는 얘기가 나온 거지? 국회의원 700명이 아닌데 그런 얘기를 저 보고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. 뭐 어떤 근거로 그 얘기가 나온 걸까? 좀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런 지역이 700군데란 소리일 거고 그렇죠. 각 700군데. 지역구마다 몇십 개씩은 있겠죠. 그런 식으로. 어쨌건 어제 그 대로주고 말로 받는 그 장면은 사실 명장면이었던 것 같다. 아니 그리고 그 정도면요. 그냥 언론에서 그 오세훈은 사퇴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쓰는 게 맞는 거예요. 예, 그러니까요.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. 어제 보면. 그리고 어제 내가 봤을 때 박영선 후보의 스모킹 거는 그런 거였어요. 그 36억 5천만 원을 보상받은 거 말고 땅도 불화받은 거잖아요. 따로. 주택용지. 그거를 더 강조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약간 좀 두루뭉술하게 넘어가 버린 측면이 있거든요. 그 오늘 하지 않을까요? 네. 왜냐하면 어저께 이제 두 군데서 약간 그 아쉬웠던 게 조금 더 밀어붙일 수 있었던 게 지금 몰랐다 존재도 몰랐다 어디 있는지도 몰랐다 난 처가 땅에 관심 갖는 남자가 몇 명이나 되냐 이것도 저는 의문이에요. 그렇게 우리나라 남자들이 돈과 땅에 관심이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없으니까 관심이 없을 수는 있죠. 있는데 오세훈이요? 아니까. 그러니까 오세훈 같은 사람이요? 네,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. 근데 그 모르지 않았다는 근거가 쭉 나온 거예요. KPI도 그 하나로 네. 오늘 나온 거고 어제 박영선 후보가 얘기한 거는 서울시 의회 회의 자료에 김효수 국장이 그 오세훈 시장이 이런 구릉이나 이런데 성냥갑 같은 것만 지으면 어떡하냐. 테라스도 있고 뭐 이런 집도 짓자. 그래서 국민 임대주택 그 규모가 좀 더 큰 주택이 많아졌다는 거 아닙니까? 그러니까 이거는 그 얘기를 한 거고 국감에서 얘기한 게 있어요. 그건 오늘 쓰려고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것도 키였던 것 같아요. 36억 5천만 원을 받은 거 외에도 특별
특혜 단독 분양. 주택 네. 용지를 받았다는 것 자체가. 근데 오세훈 답이 그거였잖아요. 처가일인데 내가 어떻게 알아요? 아, 그게 모를 수가 없어요. 왜 그런지 말씀드릴게요. 그게 9가구가 분양받았다고 네. 합니다. 그 보상 받고 거기에 주택 그 용지 특별 분양까지 받은 게 9가구인데 그 특별 용지를 분양받은 데 대해서 나중에 처음에 오세훈이 모른다 그랬어요. 아니다 이랬다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오늘 그 국힘 대변인이 처남이 7억 3천만 원 주고 분양받았다가 그 가격으로 되팔았다. 이것도 확인하셔야 돼 민주당은. 이게 사실인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. 그런데 모를 수가 없어요. 그거를 땅 주인 모두에게 통보한다고 합니다. 그때 통지는 어떤 방식으로 해요? 우리 우편으로 다 하거든요. 아니 근데 상식적이지 않으면 사람들이 의문을 제기하는 거거든요. 어떤 해명이 그럴 수 있겠다라고 하면 넘어가요. 자기 부인 처가의 땅인데 아니 부인한테 통지가 온 거라니까. 네, 그 처가의 땅인데 거기를 그린벨트를 푸는 문제를 누가 봐도 사실 그 오세훈 말이 진실이라고 할지라도 그 말은 상식적이지 않은 거죠. 그 그린벨트를 푸는 가장 막강한 힘을 가진 사람이 그 자리에 있는데 그러면요 보통 어떤 식으로 해야 되냐면 도의적으로 죄송하다는 사과라도 해야 돼요. 그게 정상적인 거잖아. 아마도 정말 특혜가 아무것도 없고 사전 정보도 몰랐다면 우연이라면 우연히 우연히 그 3월 22일 날 SH가 2005년 3월 22일에 용역 발주를 주는데 정말 너무나 우연히 9일 전에 측량을 하고 너무나 우연히 그 임대차 계약서를 경작자하고 맺고 이랬다면 사과하게 되죠. 그런데 저는 인간의 심리라는 게 안 그렇다고 생각해요. 거짓말을 한다는 거는 지금 누가 봐도 그 땅을 몰랐다는 건 이제 거짓으로 판명 난 거 아닙니까? 게다가 2008년, 2000년 재산 신고할 때 그 신고했다는 거잖아요. 네. 그럼 재산 신고 목록도 안 보시나? 그 말이 안 되는 거고 그것도 보좌관이 했다 그랬잖아요. 도대체 이 사람은 그러니까 재산 신고를 보좌관이 해서 난 몰랐다 그러면은 이 사람 도대체 어떤 껍데기를 쓰고 사는지 난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어요. 그러니까 뭐 다 무슨 이 박영서 후보님이 그럼 뭐 했냐 그러면 뭐 그러니까 국장 정결로 하는 일이 뭐 되게 많다고 두루뭉실하게 넘어가려니까 나도 장관 안 했으면 속아 넘어갈 뻔했다 막 이러면서 이제 말씀하신 게 되게 속 시원한 거예요. 맞아. 근데 그러면서 사람들 교묘하게 저기서 속여왔다는 거잖아요. 시민들이 시장 경험할 그게 없으니까 뭐 국장 정결이 많겠지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고 아까도 막 사람들이 다 자기를 찾아오면은 어떻게 다 자기가 만나냐 그러니까 자기 3번 찾아와도 못 만났다 이런 얘기도 사실 그냥 모르고 보면 그럴 수 있겠다 싶은데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거짓말이니까 하나도 신뢰가 안 가더라고요. 도대체 그리고 그 사람은 뭘 하는가가 진짜 궁금했어요. 뭐 다 국장 정결하고 뭐 개발한 건 국회의원이 해야 되고 뭐 다 보좌관이 하고 왜 시장을 한다는 건지 진짜 납득이 안 가더라고요. 그러니까 그게 거짓말인 건 정말 저는 그 장면이 역시 중기부 장관이기 때문에 저 반박을 할 수 있다. 저도 방송위원회에서 해봤잖아요. 그러니까 전결이라고 적혀 있다고 보고 안 하는 거 아니라니까. 특히 그렇죠. 이런 큰 사안은. 그래서 그것도 말이 안 됐어요. 말이 안 됐고 그리고 제가 그 국회의원 때 비례잖아요. 저는. 네. 박영선 후보는 그때 재선 국회의원이잖아요. 그죠? 2008년에 당선됐으니까. 네. 그런데 그 경기도지사였던 남경필 지사가 제가 면담 요청하면 만나줬어요. 그 700군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. 국회의원이 만나자면 대체로 광역자치단체장들이 만나줘요. 왜게요? 예산과 관계 있잖아요. 국회의원이라는 그렇죠. 건. 그래서 여야를 가리지 않고 국회의원이 면담 요청하면 만나주는 건데 저는 박영선 후보를 안 만난 것은 그거는 뭐 다른 이유가 아니었나. 박영선 의원이 야당에서도 정말 강성 의원이었거든요. 그리고 더군다나 MB 저격수니까. 그렇죠. MB의 그 일란성 아들 2명 있잖아요. 쌍둥이. 오세훈 박형준이. 실제로 박영선 자체를 키워주면 안 된다. 뭐 이런 식으로 네네, 약간 그때 왕따로운 그런 느낌이 좀 있었던 거죠. 2007년에 BBK 저격수였거든요. 그러니까 안 만나준 거예요. 그리고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. 혹시 오해하실 수 있는데 예를 들면 박원순 서울시장일 때 예. 경기도 이재명 지사가 예를 들면 야당 국회의원이 만나자고 한 데서 거절하지 않아요. 실제로 만난다니까요. 예. 어제 오세훈의 히트작은 그거 아니에요?
기억 앞에서 참 겸손해야 되는데 그 말이 뭔 말이에요? 아, 기억 앞에 겸손해야 된다는 게 마음에 땅이 없다도 좋았어요. 마음에 땅이 없다고요? 그랬잖아요. 예. 제 마음에 마음에 땅이 없다고. 그 땅이 없다고. 그러니까 그러면 없는 거냐고. 그러니까 이게 절대적 주관주의, 관념론. 내 마음에 땅이 없어. 네, 내 마음에 땅이 없으면 객관적 실제가 없는 거죠. 그러네. 그게 내 마음속에 최민희가 없어요. 그럼 저는 유령입니까? 그러니까 없는 사람인 거고. 저는 그때 당황한 거 되게 좋았어요. 그 월세 그 임대료 그 평균 임대료 계산량가 막 팜플렛 갑자기 막 찾더니 그때부터 이제 이거 당황한 게 보이잖아요. 그 얘기 이따 따로 할 거니까요. 이따 있어요. 네. 어쨌건 그런 것도 있었고 어제 그 토론 중간에 한국경제 이 기사가 나오던데 박영선 후보가 대략 한 말은 지금 문재인 정부 모든 인사들이 하는 말이에요. 그럼요.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네. 정책을 잘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. 결과적으로 그렇다는 거잖아요. 그랬더니 한국경제가 박영선 후보 문재인 정부 부동산 실패 인정. 야, 이 개 진짜 욕이 나오는 게 이게 겸손하게 말해서 그러는 거예요. 억지로 우기는 게 아니라. 근데 박영선 후보가 방향은 맞다 이렇게. 네. 그리고 이제 아까 그 황희두님이 말한 임대료 이야기. 그건 평균 임대료가 24만 원이라고? 그거보다 더 웃기는 건요. 본인이 박영선 후보를 욕하려고 박영선 후보 공약이 1년에 얼마나 되냐를 쭉 계산해 온 거예요. 네. 그런데 그 중에 그 자영업자 임대료 지원이 들어 있었어요. 그런데 박영선 후보는 그걸 봤어요. 근데 이분은 자기가 들고 나온 판넬의 내용도 모르고 나온 거예요. 오세훈 스타일이에요. 이해를 못 하겠어요. 디테일과 컨텐츠가 없어 이 사람 보면. 그러면 수박 거달기식으로 시정을 했던 게 보여요. 진짜 국장이 정결했나 보다. 네. 대부분은 그 내곡동이랑 몇 개는 아닐 것 같은데. 그러면 진짜로 그런 거였어? 정말 그런 거에 전혀 관심 없는. 그래서 수박 거달기 시장만 했던 분이었던 거예요. 그래서 처가가 한 36억 5천만 원, 그것도 10여 년 전에 보상받은 것도 막 대범하게 그날 신경 안 써. 이런 사람이었나요? 근데 그것도 아닌 게 어. 보상을 손해받고 보상받았다, 손해봤다 이런 얘기 하는 걸 보면 입에 쫙 붙던데? 예. 좀 더 받고 싶었던 거 아닌가요? 소상공인 임대료가 평균이 24만 원이면은 서울에 장사할 만하죠. 그럼요. 진짜로요. 저도 할래요. 저 그냥 베이커리 낼래요. 미니 베이커리. 예. 고시원 한 달에 30만 원 정도. 그것도 싼 데가. 그럼요. 좀 고급 고시원이 뭐 거의 100만 원 가는 것도 있고요. 그러니까 지금 소상공인들이 자영업자 분들이 평균적으로 25만 원 낸다고 24만 원 낸다고 하면 경제가 힘들다고 말할 필요도 없죠. 그냥 그러니까 개념이 없는 거죠. 이게 한 몇만 원 차이라고 하면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정몽준이 뭐 버스 값이 뭐 몇십 원인가 하는 거랑 똑같은 개념인 거죠. 네, 너무 차이가 그렇죠. 나기 때문에 네. 전혀 모르는구나 이 사람은. 이거 진짜 부끄러운 이야기였어. 이거는 사퇴해도 될 만한 이야기예요. 어떻게 보면 시장 자격이 없다는 것을 그냥 반증하는. 아니 그 사퇴는 안철수가 했던 단일화 과정의 저주. 오세훈 후보가 후보되면 사퇴할 수도 있다. 후보 없이 선거 치를 수도 있다. 왜냐하면 민주당이 더 많은 자료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 이렇게 얘기했고요. 그리고 오세훈 단일화 토론회에서 오세훈 후보가 만약에 그 처갓당과 관련하여 내가 관여했거나 알고 있었다는 증언이 하나라도 나오면 사퇴할 뿐만 아니라 정계 은퇴한다 그랬어요. 네. 이 시대의 진정한 현인이시네. 안철수 씨. 그래서 제가 와 해안이시다. 그 댓글 보니까 그런 얘기 있더만요. 대학생 용돈도 그것보다 많겠다. 그치. 하루에 10,000원씩만 써도 30만 원인데. 네.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한 달에 평균 24만 원만 냈다면 평균이라면 더 적게 내는 사람도 있다는 소리잖아요. 한 달에 한 10만 원, 5만 원 이렇게. 이연병 진짜. 아이고. 핸드폰 것도 아니고. 아무튼 오세훈 씨가 그러니까 겉만 허대만 멀쩡하니까 디테일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토론 잘하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. 근데 자기가 불리한 토론 할 때는 이 사람이 말을 막 가로막으면서 논지를 흐려버리는 그 스킬을 들고 나왔던 거거든요. 근데 확실히 제가 사회자에 대해서
진짜 손석희 저 후배가 이런 메시지를 보냈어요. 손석희 진짜 우리 욕했는데 사회 잘 보는 거네 그런 거예요. 근데 어제 사회자의 개입이 너무 적었고 그래서 원래는 그 주도권 토론에서도 상대방 말을 자를 땐 1분 30초 후에 자르는 건데 한마디만 하면 자르고 치고 들어오고 막 말 끊고 이랬잖아요. 그리고 저는 토론할 때 아, 제가 이러니까 어떻게 보이십니까? 콧구멍은 보입니다. 그런데 오세훈 후보는 참 콧구멍이 안 보였던 것 같은데 한번 볼까요? 콧구멍 안 보이는 사람이 뭐 있어? 그 우주 그 외계인이지.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. 아, 콧구멍 보인다. 어. 네, 그런데 저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? 깔볼 때 하는 거잖아요. 네. 아, 아니, 그러니까 그게 깔볼 때 하는 게 뭐냐면은 허세인데 남자들 싸울 때도 그런 자세를 많이 취하거든요. 허세 부린 일종의 공작새가 뒷 날개를 그러니까 털을 막 세워가지고 커 보이려고 하는 그 심리가 들어있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내가 거짓말할 때 상대방이 하는 이야기를 본능적으로 이렇게 어제 자세히 토론을 보시면 입술에 침도 발라요. 아, 정말 아버지 이명박하고 똑같아. 여기 계속 고이더라고요. 하얀 그게 그 침이 계속 그거 고이는 나이 게. 먹어서 그래요. 죄송합니다. 나이 먹어서 그래요. 아, 저는 근데 진짜 열받았던 게 뭐냐면 박영선 후보가 이제 중간에 막 얘기하면 자꾸 끊으면서 그 얘기했잖아요. 이따 본인 시간 때 하라고. 그래놓고 본인이 자기 시간 와갖고 막 이렇게 얘기하다가 그건 이렇게 나중에 하라 그러면은 그 뭐지? 그렇게 얘기했잖아요. 자기 지금 얘기 안 하면 얘기할 기회 안 주지 않냐 이런 식으로. 그러니까 완전히 이 사람은 자기가 무슨 말을 방금 전에 했는지도 모르는 사람 같아요. 그냥 진짜 막 바로 그냥 눈앞에 있는 것만 보는 사람. 그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은 여러분 생각하는 것보다 그렇게 스마트한 사람 아닌 게 술을 그렇게 좋아한다네. 그런 얘기 들으신 적 있나요? 저는 좀 관심이 없어가지고. 하기야 뭐 시간 끄시고요. 술을 자세히 보면 약간 알코올 중독 느낌이 나요.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막 예전에 그 오변호사, 배변호사 뭐 이런 프로 기억하세요? 네, 오변 변호사 나오는 프로그램에 그런 느낌 아니고 디테일 거의 없는 상태에서 준비도 안 해갖고 나오니까 오세훈 공약지 한번 검색하시면은 오세훈 검색하신 포털에 가면은 이 선거 모드로 돼 있기 때문에 공약을 바로 볼 수가 있거든요. 실제로 내가 그때 얘기 듣고 깜짝 놀랐는데 기자들이 오세훈 공약지 보고 보자마자 쌍욕이 나왔다는. 그러니까 뭐 스피드 주택 뭐 이런 식으로 스피드 교통해가지고 앞에 딱 두 장만 그쪽에서 만들고 나머지는 다 그냥 베낀 겁니다. 그러니까 디테일을 알 수가 없는 사람인 거고 이 사람 토론하는 거 보니까 진짜 모르더라. 시장할 준비가 하나도 안 되는 사람이에요. 그런데 왜 보도 안 해요? 그런 거? 그걸 또 기자 여러분은 뒷담화하는 존재가 아닙니다. 네. 그걸 기사화하는 존재입니다. 그러니까요. 스피드 주택, 스피드 교통 이런 거는 앞에 이제 스피드를 터키로 바꾸면 됩니다. 여기까지 스피드 할까요? 주택이면 전부 다 뭐 그런 거 짓는 거예요? 그 집을 컨테이너 박스 같은 거로 그러니까. 지어준다 이런 건가? 그런 거예요? 이거 느낌이 딱 그렇잖아. 어떻게 스피드하게. 자, 다스베이드 안 가고 새날 보고 있는 분들이 무려 5천 명이 넘습니다. 와. 여러분들 진정한 동지들이세요. 진짜 중소기업이 비애다. 아 왜요 왜? 뭐 비회까지나. 아니 이거 5천 명으로 우리가 이렇게. 아니 나라도 새날 안 보고 김어준 볼 것 같아. 됐죠? 그러니까 그냥 해요. 알겠습니다. 자 어쨌건 오세훈 씨 내가 봤을 때 여러분들 지금 한껏 기세를 올리고 있지만 선거 당일을 한번 봅시다. 어떤 표정을 지을지 진짜 보고 싶어요. 제가 자신합니다.